안녕하세요. IGA 극복입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 이 채널을 개설할 때 내가 전문의도 아닌데 할 얘기가 얼마나 있겠어 라고 했는데 갈수록 하루하루 숏폼도 좀 많아지는 것 같고 영상도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올리는 것 같네요. 어쨌든 오늘은 구독자님들의 질문을 여러 개 들고 왔습니다. 댓글이나 메일로 저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질문들이 여러 개 중복되는 게 있어서 영상으로 한번 올려봅니다. 네, 먼저 전 전문의가 절대 아닙니다. 29년째 환자로 버티고 있는 관리 유지 중인 채널 주인장 IGA 극복입니다. 전문의가 아닌 점 꼭 참고하십시오. 네, 첫 번째 질문. 단백뇨는 식단과 운동으로 좋아지나요? 의 질문입니다. 전문의의 상담에서 아실 내용이지만 다 아실 테지만 제가 오랫동안 관리를 해서인지 이 환자인 IGA 극복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물어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면 수치들과 단백뇨는 식단, 운동으로 절대적으로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게 한두 달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수치가 좋아지거나 이게 눈에 띄게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제 유튜브 보셨죠? 저는 오랫동안 IGA 신병증, 만성 신부전을 달고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3개월, 4개월 동안 어김없이 검진을 받으면서 제 스스로 이것저것 다 해봐서 제가 자신있게 말합니다. 한두 달 해서는 표도 안 납니다. 식단 운동으로 좋아지나라고 하셨는데 운동을 먼저 얘기해보면 운동은 웨이트는 안 됩니다. 맨몸 운동 정도만 하시고 웨이트를 해서 근육 생성을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단백뇨를 더 나오게 해서 신장에 더 무리를 줍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는 하려면 아주 조금 하기. 대신 제가 실험해봤잖아요. 달리기가 효과가 있습니다. 제 저번 정기검진 유튜브를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답이 나옵니다. 먹는 것은 싱겁게 먹기, 단백질은 식물성으로 먹기 하면 절대적으로 좋아집니다. 약, 식습관, 운동 꾸준히 하면 수치는 좋아집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그 대신에 아까 말했듯이 1, 2개월은 안 되고 6개월 이상 꾸준히 이걸 잘 지켰을 때 수치가 변합니다. 저는 이렇게 20년 넘게 3, 4개월 동안 늘 병원에 가서 수치를 보고 이래서 제가 늘 메모하고 확인하잖아요. 그 수치가 변합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장기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검진 받으면서 수치를 메모하시고 꼭 필요한 수치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체크해 보십시오. 하지만 신장은 잘 관리해도 한 번에 안 좋아질 수 있는 병이잖아요. 코로나로 한 번에 신장이 망가진 구독자분도 계시고 제 아내 학교 후배는 몸이 좋지 않아서 한약을 몇 개월 먹었는데 신장이 다 망가져서 투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쇼츠에서 말했듯이 운이 나쁘다고 해야겠죠? 제 아내는 제가 먹지 말라고 해도 한약이 잘 받는다고 먹거든요. 저 혼자 걱정입니다. 안 먹길 바라는데 그래도 무리 없이 잘 먹고 있어서 무튼 한 번에 안 좋아질 수 있기에 신장을 꾸준히 늘 긴장하면서 관리해야 됩니다. 아셨죠? 식단과 운동 이걸로 좋아집니다. 대신 한두 달로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한 6개월 이상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꾸준하게. 두 번째 질문. 소금량은 어떻게 계산해서 먹는가? 그리고 단백질은 어떻게 계산해서 먹는가?의 질문입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 염도계로 늘 먹는 거, 국물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소금량을 계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가정용 염도계라는 게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저 정말 처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하루 소금량에 대해서는 그냥 싱겁게, 그리고 인스턴트, 편의점 음식, 도시락 이런 거 안 먹기. 아주 가끔은 치킨 이런 것도 먹지만 편의점 음식, 가공된 음식은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합니다. 되게 오래전에 제가 상담하고 주치의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 너무 싱겁게 먹어도 안 되니까 소금을 아주 조금은 챙겨 먹어라 이런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20년 전에, 훨씬 전이겠죠. 그런데 몇 달 전인가 제가 유일하게 보는 조동혁 교수님 채널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반찬에서도 자연적인 나트륨이 다 들어있다고 골고루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절대로 싱겁게 먹기, 이것만 원칙을 세워두고 먹습니다. 진짜 이것만. 근데 싱겁게의 기준이 그냥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유아들이 먹는 수준,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먹으면 맛없어, 이 정도입니다.
정말 제가 먹는 걸 먹으면 사람들이 아우 맛없어, 어떻게 먹어 이거 싱거워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저는 맛있거든요. 이제 몸이 편해서. 다시 쉽게 말하면 전 우리 애기들이 먹는 반찬, 우리 3살이거든요 둘째가. 3살짜리 애기가 먹는 반찬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애기들이 먹는 정도의 간을 먹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전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단백질도 저는 뭐 따로 계산하지 않고, 이렇게 저울로 계산하지 않고,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딱 적당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하루에 탁구공 하나만큼의 크기를 먹는다 단백질은,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래전에.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하루에 고기를 탁구공 하나만큼 먹는다, 이렇게 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고기, 그쵸, 단백질, 고기만 그렇지 두부, 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은 제한 두지 않습니다. 먹어도 많이는 못 먹잖아요. 그래서 식물성은 많이 먹는데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무튼 고기는 탁구공인데 제가 먹을 때는 탁구공보다 조금 큰 공, 좀 애매한 공, 이 정도까지 먹는 것 같아요. 절대 테니스공, 축구공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농구공 이런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고기는 자주 먹지 않는다는 거. 네, 일주일에 몇 번 먹을까요? 제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먹을까? 계란 같은 것도 일주일에 몇 번 안 먹습니다. 근데 두부랑 콩은 잘 먹어요. 그리고 배부르게 먹지 않기, 포식하지 않기,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알겠죠? 위에 염도계를 쓰시는 분도 그렇고, 관리 진짜 끝판왕 분들 보시면 염도계로 소금의 양도 재고 저울로 고기의 양을 그람수 재서 드시고 이러시는 분 계시거든요. 진짜 그런 분 계신데, 저는 염도계를 쓰던 고기의 양을 재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으로 내 삶이 더 팍팍해질 것 같아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의 원칙, 소금은 그냥 유아들이 먹는 음식처럼 싱겁게, 고기는 탁구공만큼 아니면 조금 더 크게 그리고 배 터지게 먹지 않기, 소식하기. 네, 이렇게만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제 신장이 더 나빠지면 저도 뭐 그람수 재면서 염도계를 쓰면서 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까지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배 터지게 먹지 않기, 소식하기라고 했는데, 배가 부르잖아요. 배가 부르면 위는 풍선이 터질 듯 말 듯한 크기로 이렇게 위가 변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 부르다? 이건 지금 나는 못 느끼지만 위에서는 너무 빵빵하게 이렇게 터질 듯 말 듯의 모양이 되어 있다 라는 상상만 하면 배 부르게까지는 안 먹게 되더라고요. 3번째, 근력 운동은 맨몸 운동만 해도 될까요? 네, 이 질문은 아마 남자분들이 하신 것 같은데, 근력 운동은 맨몸 운동으로도 충분합니다. 근육이 빠져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근육이 생성될수록 신장에 부하가 갑니다. 단백뇨가 더 빠져나오고, 웨이트를 심하게 해서 근육에 상처를 만들고 더 크게 만들고 이런 거는 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이런 거 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 정말 충격받았는데 이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제 말보다 아무래도 전문의 유튜브를 찾아보십시오. 더 신뢰가 가게. 그리고 전문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꼭 물어보십시오. 이거 먹어도 돼요? 그럼 절대 안 된다고 할 겁니다. 근육은 몸집을 키우지 않더라도 이렇게 맨몸 운동 충분히 할 정도의 근육이면 뭐 생활하시는데 충분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운동을 100으로 치면 맨몸 운동은 한 10이나 20? 그리고 유산소는 80을 추천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3번, 4번 하는 루틴은 맨몸 운동은 그냥 기본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스쿼트 한 10개에서 20개, 정말 이 정도. 그리고 유산소는 30분 이상, 1시간 정도 뜁니다. 제가 6개월 이상 주 3회 이상 30분에서 1시간 뛰고, 검진 결과에서 태어나서 처음으로 단백뇨가 정상 수치 안에 들어온 적이 있잖아요. 그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이 증명합니다. 다음에도 이 수치일진 사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6개월 뛰는 것보다 조금 육아 때문에 조금 좀 덜 뛰고 있어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어쨌든 운동을 100으로 치면 맨몸 운동은, 그러니까 웨이트는 10에서 20, 나머지는 전부 유산소. 무튼 달리기도 주위에서는 하프 도전 안 해? 마라톤 풀코스도 뛰어야지 하는데, 혹시나 1시간 이상 뛰거나 무리를 준다면 오히려 피곤이 쌓여서 신장에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나서 겁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1시간 이상은 뛰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요.
어쨌든 뭐 5km 뛰던 제가 지금 이제 10km, 30분 뛰던 제가 1시간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은 됐는데 제가 1시간 이상 더 이상 뛸 몸이 된다면 제 주치의쌤한테 물어보려고요. 지금 1시간 계속 뛰는데 1시간 이상 뛰는 게 무리가 갈까요, 안 갈까요? 혹시 다음에 제가 1시간 이상 뛰는 날이 온다면 1시간 이상 뛰는 게 신장에 무리가 있을지 없을지도 꼭 찍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질문, 근력 운동은 맨몸 운동만 해도 될까요? 에서 네, 근력 운동은 맨몸 운동만 해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영양제는 어떻게 먹나요? 예, 저는 모든 영양제 먹지 않습니다. 약도 유일하게 먹는 건 타이레놀입니다. 이것마저 안 먹으려고 하죠. 웬만한 뭐 감기나 몸살이나 뭐 아프다 이러면 약 일단 안 먹고 병원도 안 갑니다. 하지만 주치 선생님 말씀대로 정말 못 견딜 것 같다 하면 뭐 병원에 가서 일반 약도 받겠지만 뭐 그런 적이 없어서 달리기 홍보대사도 아니지만 달리기를 하고 체력이나 면역력이 되게 좋아진 것 같아요. 폐활량도 너무 좋아지고 제가 느낍니다. 체력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먹는 게 너무 없다 보니까 비타민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옛날에 주치의 선생님한테 비타민이라도 좀 먹고 싶은데 처방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이 먹는 비타민이 따로 있나 봐요. 처방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비타민은 먹는다. 전문의 쌤에게 처방받은 비타민은 먹습니다. 그리고 쇼츠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제가 따로 사서 먹는 비타민 절대 이런 거 안 먹고 고농축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 비타민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먹고 싶은 영양제나 약이 있다면 성분과 이름을 적어서 병원에 문의를 합니다. 먹어도 되는지 말입니다. 그럼 말해주거든요. 먹어도 된다는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일절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때 탈모약을 먹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도 탈모약과 이름을 그리고 성분을 의뢰해서 물어봤어요. 병원에. 회신이 왔는데 먹어도 된다길래 해서 먹은 적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은 탈모약이나 영양제를 일절 먹지 않지만 먹을 일이 있을 땐 꼭 문의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문의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대로 좋다는 거 절대, 유튜브에서 좋다는 거 절대 나한테는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내 전문의한테 꼭 물어보시고 다 알아보세요. 내 몸은 하나고 소중합니다. 다섯 번째, 이 질문이 제가 제일 민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다니는 병원과 선생님 추천해 주세요. 네, 먼저 죄송합니다. 20년 넘게 제가 자연스럽게 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는 병원과 병원을 바꾼 이유와 선생님을 이렇게 바꾼 이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지만 병원과 누구다 이런 거는 알려드릴 수가 없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외로 이걸 되게 많은 분들이 문의해 주시는데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주치의 선생님께서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다 똑같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했고 다들 뭐 아실 거예요. 그리고 재작년에 제 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하셨는데 그 아버님의 주치의 쌤이랑 수술 끝나고 첫 상담을 하는데 너무 진지하게 아버님께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 중에 의사 선생님 폰에 톡이 오더라고요. 카톡을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답장하면서 아버님의 질문에 질문을 깜빡해서 못 들어서 다시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걸 보고 제가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진지한데 네, 뭐 어쨌든 뭐 정말 어이없는 상황도 많이 직접 겪어봐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상담을 너무 잘해 주시는 선생님도 상담을 좀 건성으로 해서 피해야 하는 선생님도 제가 거론하는 건 제 주제밖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여기가 또 인터넷 상이라서 더더욱 조심해야 되고 초상권도 있을 거고 막 그죠? 다시 한번 너무 죄송합니다. 말씀 못 드리는 건 죄송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의사분들이 병을 잘 치료하고 이러려고 하시는 건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만 의사분들의 상담 스타일과 환자가 원하는 그런 의사 스타일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쌤을 찾고 막 서치하고 돌아다니고 했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선생님을 찾았는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요. 저는 간단합니다. 카페에서 이리저리 둘러보고 그냥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간단하죠. 저는 병을 고치는 실력도 진짜 중요하지만 상담하는 실력도 실력의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담까지 잘하시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있는지 카페를 다 찾아봤고 진짜 많아요.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진짜 많습니다. 그나마 거기서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선생님을 선택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뭐 카페 보고 제가 집 가까운 선생님 선택했죠. 뭐 지금은 어떤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카페도 안 가고 유튜브 채널을 잘 안 보거든요. 신장에 관해서는. 제가 인터넷 서치했을 때는 벌써 수년 전이라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담할 때 팁을 말씀드릴게요.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 상담 받으러 갈 때 꼭 질문을 들고 들어갑니다. 3개 정도 무조건. 주로 체중 이야기, 먹거리 이야기, 운동 이야기, 생활 습관 뭐 이런 거겠지만 신장에 관한 거 꼭 질문을 들고 가서 물어봅니다. 당연히 진지하게 난 관리 정말 열심으로 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게 답니다. 진짜 관리 열심히 하고. 지금 저의 주치의 선생님도 제가 묻지 않으면 그냥 이야기 듣고 전 일어나야 됩니다.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제가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그 경각심을 주신다라는 거는 이 이야기는 저의 질문에 답을 그렇게 해주신다입니다.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있는데 경각심을 준다는 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질문의 예를 들면 웨이트는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선생님이 네 하면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웨이트가 신장에 왜 안 좋은지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요? 이렇게 더 물어보세요. 내가 스스로 이해할 때까지요. 의사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네,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를 이해해야 내가 하는 행동이 큰 잘못이라는 게 그 경각심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좋은 이야기 듣길 원하고 위로받길 원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거 바라지 마시고 그냥 아주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주 정확하게 꼭 물어보십시오. 제가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하고 직접 꼭 물어보세요. 이게 저의 팁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5개의 질문을 해봤습니다. 댓글과 이메일로 중복되는 질문을 전문의가 아닌 그냥 오래 관리해오는 IgA 극복 입장에서 답을 해봤는데요. 올해 IgA를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겠죠. 네, 관리도 다 잘 하시겠고 혹시라도 위에 5개의 질문에 궁금하셨던 분들은 조금이라도 환자의 입장에서 궁금증이 해소되는 부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지치지 마세요.